안녕하세요, 홍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WWDC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M2 칩셋이 가장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라 너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성능이 이제 이전에 M1 칩을 대비해 가지고 40% 이상 AI를 담당하는 뉴럴 엔진이 40% 향상이 됐고요. CPU의 성능은 18% 이전에 M1 대비해 가지고 코어 프로세서 유닛이 향상이 됐고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35% 이상 향상이 됐고 메모리랑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역폭 밴드위스가 50% 이상 향상이 돼가지고 100기가 bps 이렇게 수작이 나옵니다. 그 트랜지스터 수량으로 이제 그 성능을 나타내는 용량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칩셋 하나에 들어있다. 이제 진공관이라든지 그 트랜지스터 구성으로 해가지고 요 200억 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 여기 이제 M2 칩에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붙게 되면은 24기가 bps 정도의 메모리가 LPDDR, DDR5 메모리가 이제 연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M1의 사이즈를 봤을 때 처음에 이제 M1이 발표됐을 때 요 정도 이제 사이즈로 나왔었고 프로니까 그 웨이퍼에서 잘라내는 부분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웨이퍼 디자인이 더 들어가게 됐고요. M1 맥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연산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웨이퍼가 있으면은 그 웨이퍼에서 잘라내는 부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불량률 없이 잘라내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크면은 그 불량률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커다란 동그라미에서 가장 좋은 큰 부분에서 이렇게 M1 맥스 칩셋을 떼어내고 그 옆에 이제 자투리 부분에서 M1 프로하고 그 맨 끝단으로 갈수록 M1 칩셋을 가져오게 되고 이제 불량률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M1 울트라가 들어갈 때는 더 이상 큰 칩셋을 잘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그란 웨이퍼에서 이걸 두 개를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멀티다이 기술이 들어갔죠. 이 다이 이 한 개 한 개를 다이라 그러는데 이걸 두 개를 이제 아주 촘촘하게 이제 서킷이 이제 그 전자가 흘러가는 통로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거의 한 덩어리 같이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걸 이제 위에 그 방열판이라든지 그 보호할 수 있는 요 까만색 부분이 이제 메모리가 되겠고 이게 메모리가 4개가 되는 게 맥스 부분이고 안쪽에 이제 CPU를 방열판이랑 보호할 수 있는 기판으로 덮어놨겠죠. 별도로 이제 발열이 좀 줄여놨기 때문에 팬은 없는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M2 칩셋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능을 보게 되면은 GPU가 10코어 일반 상용 그 랩탑을 봤을 때 이거의 2.3배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2 칩셋이 동일한 그 전력 소모를 가졌을 때 2.3배 정도 높은 M2 칩셋의 GPU 성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2코어의 고성능 랩탑 칩셋을 봤을 때 같은 성능을 낼 때에는 전력의 소모량이 4분의 1만 해가지고 똑같은 동등한 성능의 CPU를 성능을 내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발열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배터리 소모량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만큼 열량으로 많이 날아가는 요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많이 본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 정도의 CPU에는 쿨러가 꼭 들어갈 텐데 쿨러 없이도 팬 없이도 이렇게 동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24기가바이트 메모리가 붙어 있는 모습 한 덩어리가 됐을 때 M2 칩셋이 이렇게 이제 모습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하고 CPU하고 연결되는 그 대역 폭이 100기가 비트 퍼 세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를 봤을 때 성능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높은 1.9배 정도의 10코어 PC하고 비교했을 때는 1.9배 정도의 동일한 전력 소모에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M1 칩셋이랑 비교를 해도 조금 더 높은 아까 15% 정도 높은 걸로 보였었죠. 15%가 높은 걸로
동일한 15W 정도의 소모에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 퍼포먼스를 12코어 고성능 PC랑 비교를 했을 때는 87% 정도 동일한 성능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각 부분을 봤을 때 CPU는 이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4개는 고성능이고 4개는 효율을 중시하는 중성능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M1보다 40% 정도 높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 퍼포먼스가 여기 4개의 CPU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고성능의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게임을 돌릴 때 이제 열심히 돌아가는 부분이고 일반 간단한 처리를 할 때는 이 4개 부분, 이피션시가 높은 부분에서 연산을 처리를 미리 하고 있어가지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최대 성능을 낼 때는 위에 4개까지 같이 쓴다. 이제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CPU 부분이 있고요. 뉴럴 엔진 AI의 딥러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부분, 그리고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동영상을 처리하는 비디오 코덱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3개가 위치하고 있고 프로레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엔진 한 번 더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이게 이제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 이게 동작을 하면서 그 패턴으로 다 떠가지고 공정을 만들어 놨다는 부분입니다. GPU는 10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GPU 성능은 M1을 대비해 가지고 같은 구간에서 25% 정도 성능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력 소모를 비교를 한다면은 훨씬 더 성능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코어의 PC 랩탑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5분의 1, 20%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가지고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5나노미터 이 공정을 갖다가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리미트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2020년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용으로 나오는 가장 이제 얇은 공정, 그래서 이제 같은 기판 크기 위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얇은 공정이 5나노미터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97년도부터 쭉 이렇게 공정을 점점 미세하게 관리하면서 이제 로드맵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는 상용에서 5나노미터 2세대까지 해가지고 M2 칩셋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M2 칩셋에 대해 가지고 설명된 부분을 캡처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슬라이드는 TSMC 홈페이지에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넘어갔는데요. 이 애플 실리콘 부분은 예전부터 이제 그 로드맵을 한 10년 전부터 인력을 준비하고 라인업을 쭉 잡아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봤던 M1하고 M2 칩셋 라인업이 있고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CPU인 A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의 S 시리즈, 기타에 이제 W, H, T, U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T 시리즈에서는 보안 담당까지 같이 하고 있고 페이스타임, 오디오는 T1하고 H1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간단한 무선 통신인 울트라 와이드 밴드인 무선 통신을 담당한 칩셋은 U 칩셋에서 들어가 있고 W에서는 에어팟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M1에 대해 가지고 애플 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